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가스터입니다. 분석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9시 00분 인디애나 대 휴스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뉴올리언스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8대 116으로 승리를 거뒀다. 말콤 브로그단이 21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기 내내 골밑이 불안했다는 점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곧바로 브로그단과 빅터 올라디포의 공격이 적중하긴 했지만 스몰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휴스턴을 상대로도 확실하게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심을 남기기에 충분한 형편없는 실력이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파울 트러블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이번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댈러스전에서 100대 113으로 패배를 당했다. 제임스 하든이 21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지만 발목 부상 후유증 때문에 이전과 같은 슈팅 정확도를 선보이지 못했다. 크리스티안 우드 역시 윌리 컬리스테인의 엄청난 활동량에 완전히 틀어막혔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을 치르며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컬리스테인처럼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드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하든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휴스턴의 확실한 우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휴스턴이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는 팀이지만 인디애나의 제공권 싸움 능력이 워낙 형편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인디애나에는 우드를 확실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는 자원도 없다. 느슨한 압박으로 인해 우드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고 하든 역시 발목 부상의 후유증이 좀 더 나아진다면 휴스턴의 쉬운 승리가 예상된다. 9시 00분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클리블랜드전에서 103대 83으로 승리를 거뒀다. 프런트 코트 구성의 핵심인 애런 고든이 클리블랜드와 프런트 코트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안겨줬고 니콜라 뷰세비치 역시 수준급의 활약을 선보였다. 두 선수는 47득점을 합작하며 상대 프런트 코트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에반 포니에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두 선수가 득점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클리블랜드는 외곽 수비에서 엄청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 올랜도 전에서 83대 103으로 패배를 당했다. 다리우스 갈란드, 아이작 오코로, 케빈 러브, 매튜 델라메도바까지 모두 부상을 당했고 이 선수들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다. 콜린 섹스턴이 매 경기 20득점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지만 잭스턴을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저조하다. 안드레 드러먼드는 스위치 디펜스나 외곽 수비에서 전혀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레리 낸스 주니어 역시 외곽 수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선수다. 또다시 섹스턴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기력하게 무너질 전망이다. 프런트 코트에서부터 이미 올랜도가 압도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부상자들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고 외곽 수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랜도의 두 빅맨이 또다시 경기를 지배하며 올랜도가 승리를 따낼 전망이다. 9시 00분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샬럿전에서 118대 101로 승리를 거뒀다. 조엘 엠비드가 14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세점 라인 안쪽 공간을 단단하게 잠그는 1선 2선 수비 연기가 완벽하다. 엑스트라 패스에 이은 오픈 세점슛 기회를 허용하더라도 림 근처와 중거리 지역은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이다. 상대림 근처 야투 시도를 억제하는 엠비드와 드와이트 하워드, 매치업 수비와 빠른 공수 전환, 벤 시몬스, 데니 그린, 마티스 타이블의 공간 선점 능력, 수비 코트 배후 공간을 방어하는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타일러 맥시까지 수비 전술이 완벽하다. 직전 경기에서도 해리스만 20득점 이상에 성공했지만 여유로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이유다.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지난 브루클린전에서 123대 121로 승리를 거뒀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24득점 10어시스트,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21득점 14리바운드, 브래들리 빌이 27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업템포를 기반으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허슬 플레이로 획득한 추가 공격 포제션을 꼬박꼬박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팀이다. 웨스트브룩이 매 경기 더블더블 포스를 뿜어내고 있지만 혼자서 필라델피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빌의 득점력이 안정적이지만 엠비드 공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열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 수준급의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웨스트브룩의 합류 이후 빌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수비 쪽에서 전혀 재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필라델피아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에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엠비드와 하워드가 지키는 골문과 시몬스, 그린, 타이블이 선점하는 공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할 전망이고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따낼 것이 유력하다. 9시 30분 애틀랜타 대 샬럿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뉴욕전에서 108대 113으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트레이 영은 31득점 1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영의 업템포 운영, 클린트 카펠라의 엘리웁 플레이, 존 콜린스와 디안드레 헌터의 엄청난 활동량까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라존 론도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고 있지만 벤치 대결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샬럿은 뉴욕보다 확실한 해결사 자원이 부족한 팀이다. 영의 원맨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 101대 118로 패배를 당했다. 확실한 해결사 자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매 경기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20득점 이상의 성공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드본테 그레엄이 5개의 3점슛을 꽂아 넣으며 외곽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매 경기 선수들의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샬롯의 실책은 10개 중 9개가 상대의 속공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선수단의 반전의 여지가 없고 이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전망이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애틀랜타의 경기력은 수준급이다. 영이 공격을 전개하고 카펠라가 중심을 잡으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샬롯은 확실한 해결사 자원이 전무하다. 그레엄이 외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떨어지는 수비력 덕에 매 경기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9시 30분 마이애미 대 보스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118대 90으로 승리를 거뒀다. 켈리 올리닉이 공간 창출과 프런트 코트 슈팅 능력을 끌어올렸다. 게다가 올리닉이 라인업에 포함됨에 따라 뱀 아데바요와 비기빅 플레이 전개가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잦은 실책이 발생하고 있었고 3점 라인에서 슈팅 난조가 심각하다. 이는 공간 창출 실패로 이어지고 수동적인 패스 게임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로 인해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다가 실책을 범하게 되고 결국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보스턴은 오클라호마 시티처럼 무기력한 팀이 아니다. 마이애미의 루징 패턴이 또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토론토전에서 126대 114로 승리를 거뒀다. 제이슨 테이텀이 무려 40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마커스 스마트와 제프 티그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식스맨 자원인 로버트 윌리엄스 3세, 헤이튼 프리차드, 세미 오젤레이, 그랜트 윌리엄스가 흠잡을 부분이 없는 활약을 펼쳤다. 엄청난 활동량과 유기적인 리커버리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3점슛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프리차드는 시즌 첫 20득점 이상에 성공하며 공격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충분하다. 직전 경기에서는 마이애미의 공수 밸런스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는 상대가 오클라호마 시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스턴은 테이텀이라는 엄청난 슈퍼스타를 보유한 팀이다. 마이애미는 당장 테이텀 봉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기 습관을 반복할 전망이고 보스턴이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시 00분 뉴올리언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인디애나 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6대 118로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24득점 10리바운드, 에릭 블레소가 12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외곽포가 적중하지 않으니 곧바로 압박 수비를 펼치며 골밑을 장악했다. 론조 볼은 승부처에서 3점 슛을 적중시키며 해결사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브랜든 잉그램 역시 31득점을 뽑아내며 물오른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쉽게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지난 마이애미 전에서 90대 118로 패배를 당했다. 올 시즌 작정하고 탱킹을 노렸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하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날에도 18득점에 그치며 오클라호마 시티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20득점 이상의 성공한 선수가 없었을 정도로 선수들의 얕은 안주가 심각하다. 데리우스 베이즐리가 볼 밑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바운드는 고작 8개에 그쳤다. 공수 양면에서 반등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 유력하다. 이미 전력에서부터 뉴올리언스의 압도적인 우위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영권 집단으로 구성된 라인업을 꾸리고 있고 어린 선수들은 매 경기 노련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자멸하고 있다. 반면 뉴올리언스는 잉그램과 윌리엄스로 구성된 확실한 원투펀치를 앞세워 상대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11시 00분 피닉스 대 토론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클리퍼스전에서 107대 112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이 패배는 단순히 경기 초반 실책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전반전에만 10개의 실책을 내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전에는 안정적인 패스 게임이 이루어지며 피닉스다운 경기가 펼쳐졌다. 크리스 폴과 카메론 페인이 볼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 전개가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데빈 부커의 마무리와 디안드레 에이튼의 골 및 장악 능력도 수준급이었다. 토론토는 극단적으로 3점 라인 생산력에만 의존하는 팀이다. 피닉스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보스턴전에서 114대 126으로 패배를 당했다. 프레드 밴블리트가 3점슛 6개를 성공시키며 35득점이나 뽑아냈지만 지나칠 정도로 3점슛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수들이 얕은 안조에 시달린다면 그날 공격은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직전 경기에서도 3점슛 30개를 시도해 무려 23개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지난 시즌 강점이었던 파스칼 시아캄, 중심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에누노비와 크리스 부쉐이를 활용한 컷인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전망이다. 피닉스는 실책 관리에만 신경 쓴다면 반등의 여지가 충분한 팀이다.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후반전에 제역전을 시켰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반면 토론토는 3점 로또에 의존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반등할 수 없다. 폴이 버티고 있는 피닉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버티지 못할 전망이고 피닉스가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곳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